가족이 짜고 날 집에서 쫓아낸 날, 현관 앞에 나타난 낯선 남자의 한마디에 모든 진실이 뒤집혔습니다. 며느리는 말했죠. 이 집은 이제 우리 거예요. 하지만 남자가 내민 서류에는 진짜 집주인의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이유, 그가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진실. 집에서 버려졌던 어머니가 돌아오던 날 무릎을 꿇은 건 오히려 그들이었습니다. 우리 은빛 이야기관을 찾아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따뜻한 감성을 갖고 계신 어머님, 아버님, 늘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으로 부드럽게 들어오고 있었지만 집안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정혜수는 작은 방 구석, 오래된 장롱 앞에 앉아 서랍을 정리하다가 문틈으로 들려오는 낮은 속삭임에 손을 멈췄습니다. 거실 쪽에서 아들 박성우와 며느리 김다연의 목소리가 작게 겹쳐 들려왔습니다. 오늘 안에 짐 정리 다 해야 돼. 때 놓치면 매각 일정 다 꼬여. 다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알아, 나도 아는데 그래도 너무 갑자기 내쫓는 거 아니야? 성우의 목소리는 주저하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아 의자를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살짝 열어본 혜순의 눈에 거실 한가운데 쌓인 빈 이삿짐 박스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 박스들 옆에서 며느리는 집안 서류가 담긴 파일을 뒤적이고 있었고 성우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싸쥐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 하나하나가 집안에 불길한 바람이 몰려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혜수는 조심스레 거실로 나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성우야, 이게 다 뭐냐? 이삿짐 박스는 왜 이렇게 잔뜩 사온 거야? 성우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바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다연이 먼저 나서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집 정리 좀 하려고요. 안 쓰는 물건도 너무 많고 오래된 것도 많아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의 시선은 이미 집안 구석구석을 비워야 할 공간처럼 훑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며느리의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도 살림살이가 많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오늘은 더 서두르고 더 조급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성우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뒤로 감추듯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혜수는 그 작은 행동 하나도 놓치지 못하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다연이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 집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성우 씨 사업도 있고 여러모로요. 집을 정리한다고? 그게 무슨 소리냐? 혜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마지못해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요즘 힘든 거 알잖아. 빚도 많고 버틸 힘이 없어서 그래. 집을 팔면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아서. 혜수는 그 말을 들으며 서 있을 힘이 순간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이 집을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인데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산 집인데. 그녀는 벽에 걸린 남편의 오래된 사진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웃음이 오늘따라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연은 감정이 길게 이어지는 걸 막으려는 듯 빠르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해 주셔야 해요. 지금 안 팔면 집값 떨어지고 우리도 더 힘들어져요. 다 같이 사는 방법이에요. 혜수는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가슴이 먼저 아파와서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가려다 다시 뒤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그래도 뭐든지 상의는 하고 해야지.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냐? 성우는 죄책감이 섞인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근데 이미 부동산하고도 얘기 다 돼서 계약 날짜도 잡혔어. 그제야 혜수는 거실 구석에 세워진 부동산 중개업자의 명함과 카메라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점잖게 보이는 촬영 장비가 마치 집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러 온 사형 집행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다현은 목소리를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짐은 오늘 중으로 정리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사진도 찍고 집도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순간 혜순의 귀에는 정리라는 말이 아니라 나가라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혜순은 방으로 돌아와 낡은 장롱을 열었습니다. 한 칸에는 오래된 외투와 남편이 생전에 입던 셔츠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다른 한 칸에는 결혼식 때 받은 작은 은쟁반, 손주들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앨범, 그리고 노랗게 바랜 서류 봉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앨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다 어딜 두고 가라는 건지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울면 더 약해질 것 같아 꾹 참았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옷가지 몇 벌을 접어 넣었습니다. 옷들 사이사이에 손주 사진 몇 장과 남편의 오래된 손목시계를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바라보는 순간 이 집은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걱정. 말라던 남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지금은 현실감 없이 멀게만 들렸습니다. 혜수는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노란 서류 봉투를 한번 만져보다가 결국 그대로 두고 가방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는 박스 테이프 붙이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이건 다 어머니 방에서 나온 거야?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건 가져가시라고 해야지. 다연의 말이 거칠게 흘렀습니다. 그래도 너무 막 섞어두지 마. 엄마가 찾는 거 있으면 또 뭐라 하실 텐데. 성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실 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도 살 길 좀 찾아야죠. 세 사람의 말은 같은 집안에서 오가고 있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전혀 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부동산 중개업자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 오늘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집은 대충 정리되셨죠? 다현은 서둘러 웃으며 중개업자를 맞이했습니다. 네, 곧 끝나요. 어머니 짐만 조금 더 정리하면 됩니다. 그 말에 어머니 짐이란 단어가 또렷하게 혜순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이 이미 짐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인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복도 쪽에서는 이웃들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와 안쪽을 흘끔거렸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어 이사 준비를 하는 듯한 집안 풍경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여사네가 이사 가나? 갑자기 한 이웃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아들 내외가 뭐라 심하게 얘기하더라고 다른 이웃이 대답했습니다. 아파트 1층 경비도 무전기를 쥔 채 위층을 올려다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우편함 정리를 하다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속삭이는 이웃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경비 아저씨, 정 여사님 이사 가신대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경비는 놀란 얼굴로 한 번 더 위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요,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 그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가족 문제일 수도 있어 함부로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복도 CCTV 화면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며 이상한 예감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혜순이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방문을 나섰습니다.
어깨가 눈에 띄게 축 처져 있었고 한 손에는 낡은 손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박스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성우는 어색하게 다가와 가방을 대신 들여다가 멈칫했습니다. 엄마 오늘만 나가 있어줘. 계약만 끝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혜수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가 나가마. 대신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 멱살을 붙잡고 싶을 만큼 서러운 마음이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소매로 한번 훔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연은 현관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짐은 나중에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지금은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돼요. 그 말은 배려처럼 들리려 했지만 사실상 더 이상 이 집 주인이 아니다라는 선을 긋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수는 신발장 아래에 벗어둔 자신의 검은 단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단화 뒤축이 조금 달아 있었고 그마저도 익숙한 집 바닥과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현관 입구에 서 있다가 끝내 어머니에게 다가가 손을 잡지 못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현관문이 천천히 열렸고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이웃 한 사람이 놀란 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만 눈을 피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혜수는 가방 손잡이를 꼭 쥐고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발 뒤꿈치가 문 밖으로 완전히 나가는 순간 집안에서 누군가 서둘러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평생 살아온 집과의 인연이 단숨에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잠시 정막이 흐른 뒤 며느리 김다연은 방문이 완전히 닫힌 것을 확인하고 다시 성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인 죄책감 뒤에 남은 계산적인 냉기가 선명했습니다. 성우 씨, 이제 시간 없어. 오늘 안에 서류 마무리해야 부동산에서 계약 진행할 수 있어. 그녀는 다소 급한 손놀림으로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정리해 한쪽으로 밀었습니다.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마음이 편치가 않아. 무겁게 떨어지는 그의 말에도 다연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럴 때 아니야. 우리도 살려면 어쩔 수 없어. 당신 사업부도 나면 나도 끝이야. 그녀는 성우 쪽으로 다가와 서류 한 장을 들어 보이며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성우의 눈이 서류의 명예 이전이라는 제목을 바라보며 잠시 흔들렸습니다. 성우는 손끝이 떨린 채로 도장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엄마 도장 갖다 쓴 거 문제 생기는 거 아니겠지? 조심스러운 목소리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연은 짜증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위임장도 있잖아. 옛날에 어머님이 당신 이름으로 처리하라고 해둔 거. 지금이야말로 그걸 써야지. 그녀는 성우 앞에 낡은 위임장 사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겉표지가 누렇게 바랬지만 서류는 분명 효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성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위임장을 살펴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자신 없는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장을 서류 위에 올려두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연은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해 서류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진 촬영이랑 홍보글 작성 오늘 중으로 부탁드릴게요. 매수자들 몇 명 이미 관심 있다면서요? 다연의 목소린 밝았고 그 밝음 속에는
조급함과 탐욕이 함께 뒤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뭔가 말하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현은 전화를 끊고 성우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주저하면 우리만 손해야. 오늘 못 팔면 다음 주로 미뤄지고 그러면 돈 들어올 날짜도 멀어져. 성우는 그녀의 말에 완전히 설득되지 않았지만 뚜렷한 반대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눈으로 서류를 바라보며 도장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도장 손잡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커피와 각종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시각 거실 창 너머로는 이웃들이 오가며 집안을 힐끔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 부부가 집을 자주 비우거나 전화로 큰 소리를 내는 일이 잦아 동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상태였습니다. 특히 아파트 1층 경비는 이날도 유난히 위층을 자주 올려다보며 무전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부동산 직원들이 다녀간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 여사님한테 말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지? 경비는 혼잣말을 하며 CCTV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들 부부가 서신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오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302호로 올라가 볼까 고민했지만 사적인 일에 개입할 수 없어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성우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서류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집안 공기에는 묵직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다현은 상황을 더 지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우의 손에서 도장을 빼앗듯 잡아 서류 위로 가져갔습니다. 늦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도 살려면 결단해야 해. 그녀의 말투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듯 차가웠습니다. 성우는 잠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자신을 지탱해준 어머니와 집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뛰놀던 마당,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가 지어주던 따뜻한 아침밥까지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미 진창처럼 그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집만 팔면 정말 괜찮아질까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도장을 서류 위에 천천히 찍었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식탁 위의 서류들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현은 안도의 숨을 쉬며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됐어. 이제 부동산이랑 은행만 처리하면 끝이야. 그녀는 성우 쪽으로 돌아서더니 짧게 말했다. 잘했어.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성우에게 그 말은 위로가 아닌 더 큰 부담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 사이에 낀 땀을 닦았습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선택을 되돌리기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집안은 어느새 부동산 광고에 나갈 사진을 찍을 준비로 어수선해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현은 집안을 둘러보며 사진 촬영에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도왔지만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어머님만 잘 내보내면 돼. 다현은 무심하고 가볍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성우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아무도 없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후회와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습니다. 부엌 조명 아래에서 서류들은 흰 빛을 반사하며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서류들은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닌
가족의 균열과 욕망의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계획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미 이 계획을 뒤흔들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정혜수는 작은 여행 가방을 끌며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벗어났습니다. 낮 햇살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힘이 없었습니다. 멀리 벤치가 보이자 혜수는 숨을 고르며 그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손목이 저릿하게 아파왔고 마음도 함께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손에 잡히는 작은 비닐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낡은 집문서 사본이 들어 있었고 종이는 세월에 눌려 구겨져 있었습니다. 혜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펴면서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들고 나올 줄이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어 문서 모서리가 들썩였고 햇빛 아래 글씨들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젖은 글씨들처럼 그녀의 마음도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산책을 나온 이웃 한 명이 멀리서 그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정 여사님, 산책하세요? 이웃의 따뜻한 인사에도 혜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도저히 평소처럼 밝아질 수 없었습니다. 이웃은 혜순이 여행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다는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혜수는 가볍게 손을 저을 뿐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웃은 분위기를 느끼고 더 묻지 않은 채 그대로 산책길을 이어갔습니다. 혜수는 그런 이웃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벤치에서 허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아들 성우가 태어나던 날부터 이 집에서 보내온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도배를 하며 웃던 날, 비 오는 날 마루에 앉아 손주들이 놀던 모습까지. 기억들은 하나하나 따뜻했지만 지금은 모두 가슴을 아리게 만드는 추억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눈가를 살짝 닦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공원이었지만 오늘은 낯선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새소리조차 마음속 허전함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혜수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애써 참았던 눈물이 금세 고여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휴대폰 진동 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가방 속 휴대폰 화면은 아들 성우의 이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혜수는 잠시 휴대폰을 응시하다가 결국 받지 못하고 손으로 화면을 눌러 꺼버렸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방을 닫는 소리가 어색하게 크게 들렸고 그 소리는 그녀의 고독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무심히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자신을 부르는 이웃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그저 산책하는 사람들과 뛰어노는 아이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오직 그녀만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공원 입구에서 경비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있는 혜순을 발견하자 놀란 듯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정 여사님, 여기 계셨네요. 요즘 잘 안 보이길래 걱정했습니다. 경비는 진심 어린 표정으로 혜순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까 집에서 무슨 큰일 있는 줄 알았어요. 짐도 나가고 이상하더라고요. 그 말에 혜수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는 그저 조금 일이 있었어요. 라고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경비는 더 묻고 싶어 했지만 조심스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그는 문득 생각난 듯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어제 양복 입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둘러보고 다니던데 혹시 아세요? 혜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경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복 사람들요? 무슨 일로요? 경비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관리사무소에서 뭔가 확인한다더라고요. 서류 같은 것도 들고 왔고 좀 이상했어요. 그의 말은 혜순에게 새로운 불안을 안겼습니다. 평생 자신이 믿어온 집과 관련된 일이 어딘가에서 자신 모르게 벌어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가슴 한복판이 답답해지는 걸 느끼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냥 마음이 좀 복잡해서 그래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비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수는 가방 손잡이를 다시 쥐고 공원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한층 더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근처의 작은 여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루만이라도 쉴 때가 필요하네. 여관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입구에는 낡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다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는 적당히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고 카운터에 앉아있던 여관 주인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하신 건 아니죠? 혜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냥 하루 묵으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방 열쇠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좁은 계단을 한 걸음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방 안에 낮은 침대와 작은 창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방은 초라했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숨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까지 들어온 혜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두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모두 그녀와 상관없는 세계의 움직임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수는 작은 창문을 열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갑고 희미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식히지도 따뜻하게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랍 위에 놓인 작은 거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떠돌게 될 줄이야.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해가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밝히고 있을 때 관리사무소 앞에 검정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단정한 양복 차림의 윤태호 실장이 서류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태호는 차 문을 닫은 뒤 아파트 동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무언가를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움직임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향하는 발걸음도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태호를 본 직원들은 잠시 놀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간단히 인사한 뒤 곧장 신분증을 꺼내 보이며 방문 목적을 밝혔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권 조사건으로 왔습니다. 필요한 확인 절차가 있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긴장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 조회 화면을 열었습니다. 태호는 서류 가방을 내려놓고
안경을 고쳤으며 준비해온 서류들을 한 장씩 펼쳤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소를 확인해 입력하자 화면에 해당 집의 등록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직원은 결과를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태호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주소 맞으시죠? 그런데 최근 명의 변경 요청이 들어온 기록이 있네요. 그 말에 태호는 눈을 가늘게 뜨며 서류를 재확인했습니다. 명의 변경 요청이라 신청인은 누구입니까? 직원이 조심스레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습니다. 박성우 씨 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직원의 말투가 무거워지자 태호는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전 소유주의 위임장이 오래전에 등록돼 있긴 한데 문서 자체가 최근 다시 사용된 듯합니다. 태호는 그 말에 즉시 서류 가방에서 원본 위임장 사본을 꺼내 직원의 화면과 대조했습니다. 위임장에는 분명히 정혜순이라는 이름이 최초 소유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서 상태와 날짜, 사용 흔적을 보자 태호의 얼굴에 심각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이 위임장은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작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거래에 사용됐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는 곧바로 펜을 들어 기록을 남겼습니다. 직원은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며 말을 낮췄습니다. 사실 어제도 양복 입은 분들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상황이 좀 이상했어요. 그 말에 태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박성우 씨와 관련 있어 보였습니까? 직원은 대답을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시각 아파트 1층을 순찰하던 경비도 관리사무소 유리창 너머로 태호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부터 마음에 걸렸던 이상한 일들이 이날 아침 더 확실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경비는 조용히 다가와 관리사무소 안을 들여다보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직원은 그를 발견하고 손짓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경비는 모자를 벗으며 태호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제 302호 쪽에 양복 입은 분들이 다녀갔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태호는 바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경비는 잠시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현관에서 서류 같은 걸 들고 확인도 하고 집 호수를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 설명은 태호의 의심을 더욱 굳히기 충분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집 자체의 소유권 분쟁이 의심됩니다. 지금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비는 놀란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302호, 지금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태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겠습니다. 태호는 관리사무소를 나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급해졌고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는 서류 가방에서 추가 자료를 꺼내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곧바로 302호 현관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며느리 다연이 급하게 정리하고 있고 성우는 불안한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자 다연은 긴장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구지?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02호 윤태호 실장입니다. 소유권 관련 확인이 필요해서 방문했습니다. 그 말은 집안의 모든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성우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고 다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진짜 집주인을 확인하러 온 사람을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은 이 집의 운명을 완전히 뒤흔들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들려온 소유권 확인이라는 말은 집안 공기를 단숨에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현은 본능적으로 서류를 뒤쪽으로 감추며 성우를 향해 빠르게 속삭였습니다. 아무 말하지 마. 내가 먼저 나갈게. 그녀는 억지로 침착한 표정을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윤태호 실장은 차분하지만 단단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인사도 길게 하지 않고 곧바로 공문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주택 소유권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 시간 괜찮으십니까? 다현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태연한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표정 뒤에 불안이 얇은 막처럼 비치고 있었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무슨 일인지 먼저 설명 좀 해보시죠. 태호는 거실에 들어오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며 정리 중인 박스들과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잠시 한 곳에 머물렀다가 다시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소유권 분쟁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리를 낮추어 공문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최근 이 주택명의 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인은 박성우 씨로 확인됩니다. 다현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빠르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집을 정리하려고 해서요. 남편 명의로 진행 중이에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니 이 집의 실제 소유주는 정혜순 여사님입니다. 맞습니까? 그 말에 성우의 표정이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다현은 멈칫하는 성우를 보며 서둘러 변명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명의이긴 한데 저희가 오래전부터 관리해 왔고 위임장도 있습니다. 그녀는 캐비닛에서 급히 서류 봉투를 꺼내 태호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태호는 서류를 펼치면서 단번에 이상함을 발견했습니다. 위임장 사용 흔적이 최근에 추가됐네요. 이건 원본 작성 목적과 어긋나는 방식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성우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현 역시 손을 꽉 쥐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서류 한 장을 더 꺼내며 결론을 전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죠. 이 위임장으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거실 한편에서 숨소리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웃들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고 복도에서 인기척도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뒤늦게 도착해 문틈으로 태호를 본 뒤 급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상황이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습니다. 태호는 식탁 위에 널려 있는 인감 서류와 계약서, 사본을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단호하게 고개를 들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명백히 불법 명의 이전 시도로 보입니다.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성우는 얼굴이 하얘지며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다현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들켜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태호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서류를 꺼내 정중히 설명했습니다. 정혜순 여사님은 여전히 이 집의 유일한 소유주입니다. 매각 여부는 그녀의 의사에만 따릅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차분하지만 엄격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정혜순 여사님을 직접 만나는 일입니다. 그 말은 집안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성우는 눈을 크게 뜨며 태호를 바라보았고 다현은 손끝까지 떨렸습니다. 그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순간
복도에서 울리는 작은 속삭임들이 더 크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집의 균형과 평온은 이미 무너져 있었고 이제 폭로의 후폭풍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냉랭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고 성우는 마치 숨이 막힌 듯 식탁 가장자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윤태호 실장이 건넨 마지막 서류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혜순 단독 소유주. 성우의 어깨가 푹 떨어지며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입술을 떨며 한참이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깊게 숙인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도장을 몰래 썼습니다. 그 고백은 방안을 찢어놓을 만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다연은 순간 충격을 받은 듯 성우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신도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성우와 다연을 번갈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매각을 강행하면 형사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위임장 악용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게 울리지 않았지만 단단했고 두 사람을 강하게 눌렀습니다. 성우는 손을 떨며 의자에 앉아 있었고 다연은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희도 살려고 했던 겁니다.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설득력은 없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무너지고 빚은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그녀의 말은 이내 끊어졌고 깊은 죄책감이 밀려들어 눈이 흔들렸습니다. 태호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떤 사정이든 소유주의 동의 없이 집을 팔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 말은 두 사람의 마지막 기대마저 부서뜨렸습니다. 거실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았고 창문 밖 복도에서는 조용한 속삭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웃 중 몇 명은 문틈으로 상황을 훔쳐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 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까는 부동산 사람이 오더니. 속삭임은 복도 벽에 부딪히며 더 크게 공명하는 듯 했지만 집안에서는 누구도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성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 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아시면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다연은 남편 옆에 서 있었지만 도움을 줄 말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태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혜순 여사님께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지만 잠시 후 고개를 들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 혹은 받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문장은 두 사람의 불안감을 한층 더 키웠습니다. 성우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꺼져 있어 어머니가. 그의 손이 공중에서 허우적거리듯 떨렸습니다. 다연은 불안한 눈빛으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혹시 정말 집을 나가신 거 아니야? 태호는 되도록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여사님을 찾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의 해결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두 사람에게 마주 앉았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법적 처벌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사님의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우는 눈을 꾹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손등을 문질러 땀을 닦았습니다. 제가 어머니 찾아가겠습니다. 사과도 드리고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연도 옆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섞여 있었지만 진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태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 찾으러 가시죠. 상황을 끌면 끌수록 더 어렵게 됩니다. 성우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연도 신발을 신으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과 마주할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훅 들어왔고 집안의 답답한 공기를 순간에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그 찬바람보다 더 차갑게 두 사람의 마음을 스쳐가는 건 후회였습니다. 성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그리고 그 말은 누구보다도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태호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며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혜순 여사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지금은 솔직함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세 사람은 조용히 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에 남겨진 공기만이 그들의 실수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여관 2층 복도 끝 작은 방 앞에 멈춰 선 성우는 손등으로 문을 두드리기 전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주춤거리는 그의 옆에는 다연이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긴장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서로 꽉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윤태호 실장이 계단을 올라오며 두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더 늦기 전에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이 작은 방 안으로 향하는 마지막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성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성우예요. 문틈 너머에서 작은 인기척이 들리더니 잠시 후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문을 연 혜순의 얼굴에는 깊은 피곤함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 아래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와 있었고 머리칼은 어수선하게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 사람의 기대를 꺾은 것은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놀람도 화도 아닌 아주 조용한 슬픔이었습니다. 성우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머리를 숙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왔지만 목소리가 떨려 거의 끊어질 듯 했습니다. 다연도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욕심이 앞섰어요. 죄송합니다. 혜수는 두 사람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방안 침묵이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호흡은 더 가빠졌습니다. 혜수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두 사람에게 마주 앉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없이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여러 겹으로 뒤섞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이 집 하나 붙들고 산 이유가 뭔지 아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대답하지 못한 채 눈을 떨구었습니다. 너희를 지키려고 한 거다. 내가 가진 게 그 집 하나뿐이었어. 그 말에 성우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혜수는 손등으로 눈을 한번 닫고 다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집을 내 허락도 없이 팔려고 했다고? 내 도장을 그렇게 썼다고? 말끝에 담긴 슬픔은 두 사람을 더욱 작게 만들었습니다. 다연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궁했어요.
판단을 잘못했어요. 그러나 변명처럼 들릴까 두려워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성우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2번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말은 간절했고 동시에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문 가까이 서 있던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여사님, 상황만 설명드리자면 이 건은 바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다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사님 의사에 따라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혜수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껏 받은 상처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무너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잘못한 거 맞다. 많이 잘못했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바닥을 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그 말은 슬픔과 단단함이 동시에 섞여 있었고 방 안 공기를 잔잔하게 흔들었습니다. 성우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렸고 다연은 흐느끼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다시 모든 권리 되찾을 거다. 그건 분명히 할게. 혜수는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희한테 마지막 기회는 줄 거다. 성우는 울먹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그 손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다연 역시 눈을 붉힌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혜순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어머니께 상처 드리지 않겠습니다. 태호는 두 사람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본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님, 결정하신 대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소유권 문제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혜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작은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살짝 들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바람을 잠시 느끼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나도 좀 나를 위해 살아야겠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리라고 하는 말도 아니었지만 방 안 모든 사람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우와 다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혜순의 새로운 결정은 가족 모두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아침 햇살이 아파트 단지를 밝히기 시작할 무렵 302호 현관 앞에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정혜수는 여관에서 짐을 챙겨 나와 오랜 정든 집 앞에 다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과 낡은 손가방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긴 시간 동안의 고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떠날 때와는 달리 그녀의 눈빛 속에는 묵직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며 문고리를 바라보던 혜수는 천천히 현관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잔잔히 울렸고 집안의 익숙한 공기가 조용히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돌아온 주인을 반기는 듯 했습니다. 정 여사님, 복도 끝에서 경비가 놀란 듯 다가왔습니다. 그는 반가움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에게 인사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걱정 많이 했습니다. 혜수는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집에 좀 들어가려고요. 경비는 따뜻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여사님이 계셔야 이 집도 제자리를 찾는 거죠. 그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알려주는 한마디였습니다.
경비는 그녀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와 뿌듯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몇몇 이웃들도 문틈 사이로 조용히 바라보다가 서로 작은 미소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오셨네. 그래야지. 여사님 집인데. 속삭임은 가볍지만 따뜻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혜수는 거실 한가운데에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빈 박스들이 치워지고 서류들이 정리된 집안은 놀라울 만큼 고요했습니다. 오래된 액자와 가족사진, 남편의 손때 묻은 나무 장식장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옅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집은 그녀에게 상처도 주었지만 동시에 희망과 추억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소파 등받이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맞지. 잠시 후 현관에서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와 다연이 한 걸음씩 들어오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에는 조심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며 어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오늘 작은 선물이라도 드리고 싶어서요. 봉투 속에는 손난로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손난로를 손에 쥐며 두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은 당장은 용서하지 못해도 다시 시작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다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다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 담겨 있었고 혜수는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서로 속이지 말고 살자. 혜순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거실에 서 있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잔잔한 기류처럼 느껴졌습니다. 창문으로 따뜻한 아침 햇빛이 천천히 쏟아져 들어와 거실 바닥을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혜수는 창가로 걸어가 햇빛을 한 손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차갑던 손끝에 따뜻함이 번져나갔고 마음속에도 서서히 평온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면 되지. 그 말은 스스로에게 보내는 작은 선언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성우와 다연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새로운 마음을 다졌습니다. 집안에는 한동안 잊혀졌던 평온함이 다시 흘러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진짜 집주인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가족은 비로소 다시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